네, 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고전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 루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어, 다른 하나는 사회계약론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장자크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입니다. 네, 그의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다소 이제 불행했는데요. 어머니가 그 루소를 낳은 후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이렇게 루소를 잘 돌봐주지 않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도제, 네, 조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고요. 또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바랑 부인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그 집에는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의 집의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바랑 부인을 떠나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몽주의 지식인이라는 일단의 그룹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그 생각은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소도 처음에는 이들의 생각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 그 생각이 이제 자신의 논문에서 구체화되었는데요. 그 논문은 사실 논문 현상 공모를 통해서 작성된 논문입니다. 예술과 학문의 발전이 풍습의 개선에 기여하는가라는 주제로 논문 현상 공모가 있었는데요. 루소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루소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술과 학문은 인간을 오히려 타락시킨다 라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파리에서 르 바세르라는 여성과 동거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놀랍게도 루소가 고아원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놓고 이제 쭉 비난을 해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는 루소가 에밀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육학 그 저서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루소의 고백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그런 그 허물인데 그것을 솔직담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쓴 책이 고백록이고요. 66세에 파리 근교에서 묻히게 됩니다. 자, 그럼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2가지 주요한 개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연상태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입니다. 네, 자연상태라는 것은 문명화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네, 욕심이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내 것, 너의 것 이런 구분도 없었습니다. 평등한 상태였는데 루소는 이 상태를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이 자연 상태의 최초의 인류들은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상태의 인간들은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구와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욕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깨지게 되는데 그것은 문명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조화 균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물이 증대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창고에다가 농산물을 쌓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회 불평등이 생겨났는데요. 결국 이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사유재산 제도가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명과 학문이
인간성을 개선시키는커녕 오히려 다 탐욕스럽게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이 주제는 사회계약론에도 나타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여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사회계약론에서 왜 자연 상태를 이야기할까? 네,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일반 의지인데요. 자, 자연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의지를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 다닐 때 신호를 지키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키고 싶습니까? 사실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죠. 네, 그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특수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규칙을 안 지키면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일반의지입니다. 자, 그럼 일반의지는 뭘까요? 자,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것.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선은 뭡니까?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어려운 말로 일반의지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공공선이게 되겠습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중첩되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면은 공적인 이익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루소의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그냥 마음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의지를 기준으로, 또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뭘 만듭니까?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법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반 의지가 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루소의 자연 상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특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지 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 상태 인간이 그랬다는 것이죠. 네, 공감 능력의 산물이 뭡니까? 네, 일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구상했던 사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연 상태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루소의 자연 상태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바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하고 유사한 상태로 우리가 복귀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바로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중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